대만에요. 내일 이 총통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대만은 이 국민당이 있었죠. 원래 사실상 일당 비슷했습니다. 장개석이 이 공산당에 49년에 이 폐주에서 대만으로 와서 국민당 일당 통치를 했는데, 이제 중간에 민진당이라는 이 당이 생겼죠. 그래서 민진당이 집권도 하기도 했는데, 지금 국민당과 민진당의 가장 큰 차이는, 국민당은 중국하고 통일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고, 민진당은 중국하고 통일은 무슨, 그냥 우리끼리 대만은 독립국가로 중국은 있고 잘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선거가 될 때마다 중국은 과거에 적이었던 국민당 편을 들고요, 민진당을 어쨌든 안 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이번에 이 대만 선거는 이미 선거판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민진당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다 이길 것 같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 부분의 가장 큰 이유는 서우투족이라고 해서 이 중국말로 이 머리 숫자에다가 투표할 투자, 그러니까 처음으로 투표를 하는 사람들, 즉 20대 초반 이 사람들의 이 숫자가 130만 명 됩니다. 전체 투표자의 한 6.9%, 7% 정도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70%에 육박하는 투표율 이상을 보일 거다. 과거에는 40%도 투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학교에서,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버스까지 대절해가 투표하러 가자고, 본때를 보이자고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은 대부분 이 금융위기 때를 고생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청소년기에 지켜본 사람입니다. 대만도 2008년 금융위기에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대만이 한 6, 7% 성장하다가 3% 이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저성장인데요. 그래도 대만은 구매력 지수로 보면, 명목 GDP는 한국이 조금 높을지 모르겠는데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구매력 수준으로 보면 대만은 한국보다 훨씬 잘 산다고 볼 수 있는 나라고, 이 기업 시스템이 중소기업 위주로 되어 있어서 한국처럼 이렇게 일자리 난이 그렇게 심각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경제난에 현 국민당에 대해서 반발심이 심각하고, 대만의 독립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가지고요, 이 시어투족이라고 부르는 20대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되어서 이번에 완전히 바꾸자라고 지금 나서고 있고, 국회의원 투표에서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민진당을 던지지만 표를, 국회의원 투표에 있어서는 이 좌파 정당을 지지하겠다, 즉 복지를 확충하는 이런 부분을 지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만 국민들은 같은 중국 민족이라도 중국 본토나 홍콩이나 마카오하고는 다르게 독자적인 민주주의적인 훈련이 지금 되어가지고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자, 이 기사를 소개하면서 한국에서도 청년당이라는 당이 2012년에 나왔는데 0.3% 득표하고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요즘 정치적 의지를 거의 상실해 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각 세대는 자기 세대가 스스로 자기의 미래를 위한 투표 행위에 참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가 굉장히 더럽고 정말 이 관여하기 싫고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평가해 가지고 국민들이 투표를 포기하게 되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정치의 해이를 느껴서 정치인들을 전부 그냥 경멸하는 부분으로 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뭔가를 행위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당을 만들든지 자기를 위한 정책을 내걸든지 기성정치인을 압박하든지 뭐라도 대만처럼 이렇게 해야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요즘 지나치게 비정치화 되어가는,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렵고 취직이 어렵고 그 다음에 뭐 알바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정치에 무관심해지겠죠. 그렇지만 이 정치는 무관심이 썩은 기득권으로 하여금 계속 하게 하는 원인이 되니까 정치에 대한 관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필리핀이 지난 8, 90년대에 미국이 떠나라 해가지고 필리핀에 미국 군사기지가 많았는데
수백만 기지를 마지막으로 저는 이 미군이 필리핀에서 떠났습니다. 사실 이 필리핀은 원래 스페인 식민지였는데 미국 스페인 전쟁에서 20세기 초반에 이겨가지고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2차 대전이 날 때까지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에 있다가 일본군이 침략을 하니까 호주로 떠났죠. 그러다가 다시 필리핀에 상륙하는 장면이 영화 메가더에도 나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필리핀하고의 관계는 사실 미국의 식민지처럼 구식민지처럼 가까웠는데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서 필리핀이 전 세계에 이 가정부나 가수들을 수출하고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이 23년 만에 미국의 기지들을 다시 제공하면서 미군이 이제 수백만 기지 등 8곳에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 중에는 중국이 이 난사군도 등 남중국해에 하도 패권주의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리핀이 이제는 미국을 좀 와달라고 사정을 해서 미국이 해군기지, 공군기지 등 옛날 기지들을 다시 다 이렇게 수리를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필리핀도 그때는요, 미군 쫓아낼 때는 반미 감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가시피 해서 나왔는데 이제 스스로 기지를 제공하면서 미군을 와달라고 하는 부분에는 필리핀의 지금 군사력만으로는 중국하고는 도저히 견주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바다가 다 중국판이 될 것 같으니까 필리핀이 다시 미국을 돌아와 달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그 북핵 그 실험 이후에 이제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검토하겠다 이러는데요. 검토가 아니라 이제는 중국이나 북한이 뭐라 하거나 관계없이 MD라든지 사드라든지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자의적 조치를 위한 부분은 누구도 해주지 않는다는 걸 이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핵 제거를 중국은 절대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북한의 핵에 대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핵을 막기 위한 사드 배치나 미사일 방어 MD를 하지 마라 해라 할 자격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사진이 하나 좀 희한한 사진이 있었는데요. 북한의 대남 선전용 전단 뭉치가 우리 남측에 떨어졌는데 차량 지붕에 떨어졌는데 차량 지붕이 구멍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참 제가 어떻게 이 지붕이 구멍이 날 수 있을까? 그런데 전단 뭉치를 아마 나무통에 넣어서 거기에 타이머하고 폭발 장치까지 달아가지고 일정하게 날아가다가 그게 팡 터지면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것이 공중에서 터지지 않고 그냥 떨어지면서 이 차의 지붕이 완전히 뻥 뚫려 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북한이 지금 이 전단을 보내는 과정에 있어서 이 타이머와 폭발 장치가 나중에 또 다른 테러의 어떤 수단으로 이용당할 수도 있고요. 또 북한이 지금 날려보내면서 자꾸 얘를 미기고 있는 무인기 이 부분도 이 테러로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북한이 보이는 방법이요. 이제 저강도 전쟁부터 슬슬 시작하고 있다. 즉 아주 낮은 수준의 이 상대를 끓는 그런 도발들을 시작하면서 이 강도를 높여가면서 어느 시점에는 이제 이 높은 수준의 도발이 전개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처음부터 세게 하면 나중에 수단이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북한이 저강도로 보이는 이런 대형 전단 살포 장치나 무인기가 결국은 테러로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무관심하고 무인기 같은 경우에도 격추하지 않았대요. 무인기에 대한 교전 수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왔다가 가는 걸 보고 있었다는데 어떻게 무인기 교전 수칙이 없음인지 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전단 살포 장치나 무인기 등이 보이면 보이는 대로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지금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행위는 테러가 발생하는데 그 테러가 정확하게 북한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라는 부분이 증거를 밝히기 어려운 형태의 테러 이런 부분이 북한이 우리한테 저지를 걸로 보이는
가장 유력한 도발 행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장에서부터 잘 대처를 해야지 또 일 벌어지고 난 다음에 뭐 증거가 있니 없니 이렇게 되면 어려움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